안녕하세요, 석주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먹어볼 음식은 다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짜라고. 베트남 하면은 생각나는 음식이라고 하면 분짜, 그리고 쌀국수, 요 정도까지밖에 저도 잘 모르거든요. 베트남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분짜는 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국이랑 많이 비슷한 맛이라고 하네요. 냉면에 고기를 싸먹는 느낌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지금은 베트남 짜조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분짜 음식점이 3-4개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가본 가장 유명한 식당을 가보려고 합니다. CNN에 소개가 되었던 식당이라고 하네요. 분짜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후안램이라고. 오랜만에 혼자 카메라를 켜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한국 사람들도 많고, 맨날 찌아민이랑 같이 촬영하고 찌아민을 찍으니까 유튜브 찍는 게 민망한 거라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아까 CNN에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하게 호찌민 분짜 하면은 이곳, 이렇게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웨이팅이 상당한 것 같네요. 다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네, 드디어 음식이 나왔다고 하네요. 올라가 볼게요. 음식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르엉맘 소스라고 한국 냉면이랑 비슷하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다양한 야채들. 근데 이게 1인분이 맞는지 모르겠어. 1인분 한 사람이 이 많은 야채를 다 먹는 게 맞아? 그리고 소스를 덜어서 고기와 쌀국수를 담가서 같이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분은 쌀국수고 짜는 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분짜는 베트남 북부지방의 하노이 음식이라고 합니다. 라임과 능맘으로 새콤달콤하게 맛을 낸 국물에 파파야를 넣고 쌀국수, 돼지고기, 생야채를 적셔 먹는 음식이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숙하겠지만 외국인들에겐 생소할 것 같네요. 한국의 냉면보다는 조금 더 새콤달콤해 치우쳐진 맛이라고 하네요. 짜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냄이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게살냄이라고 이렇게 게살이 통째로 들어있어요. 그것을 뭉쳐서 튀긴 것 같아요. 이거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사실 뭐 특별한 점은 없네요. 그냥 맛있는 바삭한 방금 튀겨낸 튀김? 당연히 방금 튀긴 게 맛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건지 시그니처라고 해서 시킨 건데, 저 한 덩어리에 4,000원이면 저는 다음에 굳이 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가 그냥 바삭한 춘권입니다. 네, 방금 갓 튀긴 바삭한 춘권. 딱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안에 당면 들어있고 그리고 게살 들어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여기 음식점이 저렴한 가격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긴 한국에서도 4,000원, 5,000원이면 한 끼 먹는데, 이렇게 한 끼에 10,000원이면은 거의 한국 물가랑 비슷한 거죠. 관광객 패치가 잘 된 덕분인지 가격이 많이 여기만 비싼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훨씬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나도 먹을 수 있는 건가. 확실히 관광객 패치가 된 거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고기 대패 삼겹살 5점에 떡갈비 3개, 요렇게 5,000원. 맛은 뭐 예상은 약간 가긴 하는데, 근데 저는 이거의 맛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쌀국수와 야채와 이 소스, 이 3박자를 궁합을 보러 온 거기 때문에 일단 걸음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냥 먹어볼게요. 이거는 맛이 예상이 가는데, 요거는 제가 예상이 안 가서 그냥 먹어봤거든요. 약간 떡갈비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제 생각에는 이거 동그랑땡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싱크가 맞는 것 같네요. 동그랑땡. 마이크가 따로 없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살걸. 20만원인데 비싸서 안 샀는데, 이렇게 전화하는 척 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양상추는 예상이 가니까 깻잎 같은 걸 먹어볼게요. 그리고 야채들은 여기 르엉맘 소스에다가 미리 좀 담가 놓을게요. 그리고 바로바로 꺼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먹는 건지 모르겠네. 옆에 현지인들이 쳐다보는데 이렇게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베트남 음식이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생소하거든요. 르엉맘 소스가 약간 냉면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게, 냉면 소스에 약간 사과 식초 탄 맛? 제 방식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담가서
아, 면을 담그니까 쌀국수처럼 이렇게 면이 다 술술 풀리는구나. 삼겹살. 양상치는 아는 맛이니까. 아,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알겠다. 삼겹살 맛이랑 향은 묻히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알겠어요. 진짜 냉면이랑 비슷하긴 하네. 냉면에 갈비 싸먹는 그 맛? 근데 면은 소면이라는 거, 그것만 좀 다르고 삼겹살 맛이 많이 묻혀요. 그래서 야채 없이 그냥 먹어볼게요. 야채 없이 먹으니까 확실히 알겠다. 동네 갈비집에 냉면사리 대신 소면 넣은 냉면 싸먹는 돼지갈비 맛? 이 능엄밥 소스가 고기랑 뭐 생선을 발효시킨 소스라고 하는데 맛있네. 삼겹살은 맛이 좀 약해. 산뜻하다, 산뜻해. 동남아 향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입문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냥 다 담가버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삼겹살보단 동그랑땡이 많네요. 와, 맵다. 매워. 이거 청양고추, 매운 청양고추 그 자체입니다, 진짜로. 이게 능엄밥 소스가 원래 밥이랑도 그냥 먹고 이렇게 분짜가 아니라 그냥 면만 담가서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쌀국수만 먹으니까 속이 좀 편해지겠어. 몸을 좀 리프레시 시켜야 돼. 태국에서 너무 더티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짜민 선생님 때문에 제가 몸이 지금 골았습니다. 감기가 낫지가 않아요. 낫지. 죽겠네 진짜. 요렇게 1인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짜조 튀김이 가장 맛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고기 양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 베트남은 뭔가 태국의 약간 착한 버전? 태국이 화끈한 낭만의 도시라면 여기는 잔잔한 여유가 있는 그런 느낌? 문화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저는 베트남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베트남 여행을 가족이랑 엄마랑만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태국의 순수한 버전? 대마초도 그렇고 태국이 괜히 1위가 아니겠죠. 저는 태국의 치안을 진짜 신뢰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베트남의 치안은 신뢰하지 못해. 무서워. 굳이 여기를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웨이팅까지 해가면서 CNN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다. 일단 감사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콩물이랑 섞여가지고 맛이 이상해. 6시부터 8시가 사람이 웨이팅이 쫙 서고요. 영업을 10시까지 해요. 지금 되게 한산하고요. 2층도 텅텅 비었어요. 제가 식사를 하고 나오니까 딱 이 시간만 피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딱 지금 시간대. 그 뒤에는 웨이팅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CNN에서 여길 왜 왔을까? 일단은 저는 전직 95kg 대식가기 때문에 반미 맛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미를 때려 넣어 줄게요. 분짜 뭐 여기는 굳이 오실 필요는 없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보이시는 분짜집 들어가서 드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반미 전문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배달기사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죠. 여기는 받는 곳이고 주문은 저쪽에서 똑같은 간판이 있어요. 여기는 단일 품목이네요. 역시 맛집은 맛집답게 메뉴 하나로 통일하는 것 같습니다. 한 메뉴로 이렇게 사람이 줄이 끊이지가 않으니, 프랑스 식민지 때부터 바게트를 먹던 프랑스 사람들 때문에 생겨났다는 얘기가 정설이죠. 헬로. 그리고 안에 속재료도 베트남과 프랑스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 있어요. 베트남의 이 각종 채소 그리고 고수가 들어가고, 프랑스 사람들이 먹던 햄 그리고 파테라고 반미에서 가장 중요한 속재료가 들어가요. 돼지인과 소의 내장을 갈아가지고 만드는 속재료 소스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핵심 메뉴가 아닐까. 서브웨이랑 다른 점은, 근데 오이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오이는 좀 선 넘지 않나. 이렇게 조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나름 상태도 청결을 한 것 같죠. 저게 파테라는 거. 파테. 바게트.
이게 바게트도 따끈따끈한 상태에서 치즈도 바로 녹여서 주는 것 같아요. 이거 못 참겠는데? 그냥 바로 먹어버려야겠는데? 이게 베트남 바이브 아닌가요? 야장에서 그냥 입에 던져보려 합니다. 야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먹으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서브웨이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서브웨이가 베트남에 있나요? 저는 양파랑 그냥 오이 빼고 넣을게요. 오이는 좀 선 넘는 거니까. 그리고 양이 이게 1인분 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2kg 먹는 양이에요. 제 손이 큰데 이만합니다. 바게트도 갓 구운 거라서 되게 바삭바삭해요. 딱 두께봐요. 고기 내장을 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녹진하고 고소하고 구수한. 밤이 되니까 별로 춥지도 않고 별로 덥지도 않고 딱 좋다. 선선하니. 이 가격이 2,000원, 3,000원 돈인데 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양파인데 그 식초에 절인 피클 느낌? 그 느끼함도 잡아주고 진짜 맛있어. 고수는 들어갔는데 고수 맛이 거의 나지 않아. 그냥 아예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햄이 세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돼지 햄 맛도 나고 참치 같은 맛도 나고 그 옆파테 이게 진짜 맛있네. 진짜 프랑스와 베트남의 조화랄까나. 그래서 옛날 식민지 문화 때문에 영국에는 인도 음식점이 많고 그리고 프랑스에도 엄청나게 유명한 반미 음식점들이 많다고 해요. 반 잘라달라고 주문하시면은 반 잘라주니까 저 같은 뼈멸치 형님들 하나로 반 잘라서 한 끼 식사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왜 자꾸 익숙한 참치의 맛이 나지? 동원 참치의 냄새가. 이 내장이 완전히 분쇄한 게 아니라 약간 결결이 살아있는 느낌? 바게트 빵이 갓 구운 바게트 빵이라서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칼로리는 폭탄입니다. 네. 배가 고파가지고 다시 뜯었거든요. 와, 식어도 맛있다 이거 진짜. 갓 구운 거는 이제 바삭바삭하니까 그 맛이 있고, 식은 거는 바게트가 시간이 지난다고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쫄깃쫄깃해요. 원래는 설레기도 하고 혼자 찍는 게 익숙했지만 짬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떠드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약간 창피한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먹어볼 음식은 껌딱이라고 합니다. 껌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돼지고기 갈비 덮밥이라고 해요. 베트남 하면은 쌀국수, 그리고 분짜, 그 다음 반미, 요 정도 음식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껌딱, 껌승이라는 거는 저도 이번에 와서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음식은 태국에 비해서 한국과 비슷한 결이 있습니다. 매우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분짜도 그렇고 반미도 그렇고 거리낌이 전혀 없어요. 지금 가는 이 껌딱이라는 음식도 제가 봤을 때 맛이 상상이 가요. 비주얼도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현지인들만 찾아오는 구글맵에 평점이 달리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맛 또한 더 현지스럽지 않을까. 확실히 여기는 본토의 바이브. 이제 오이랑 절인 당근, 양파 피클이 같이 나와요. 전 이게 좋더라고요. 반미에도 들어가고 느끼함을 잡아주는 약간 김치 포지션, 계란 반숙, 이 근본. 의심의 여지 없이 아는 맛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아는 맛. 베트남까지 왔는데 너무 아는 맛이다. 껌딱을 제가 갑자기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왜냐면 베트남까지 와서 한국 음식을 먹고 싶지 않잖아요. 이건 너무 한국 음식이어서. 태국 음식은 입에 딱 들어가면 아, 여기 태국이구나, 아, 내가 잊고 있었다, 이 느낌이 바로 나오는데 한국이랑 너무 맛이 똑같아. 액젓, 제가 까나리 액젓, 뭐 멸치 액젓 이 끓일 때만 한국에서는 사용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접할 경우가 없잖아요. 그리고 베트남 와서는 밥에도 비벼 먹고 면에도 비벼 먹고 담가 먹고 항상 식탁 위에 있는 소스다 보니까 거부감이 전혀 없고 쿰쿰하면서 새콤달콤하면서도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느낌?
근데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렇게 먹는 게 아닌 거면 어쩌지? 여기 현지인들이 봤을 땐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은 국밥집에서 새우젓을 갖다 줬는데 새우젓을 밥이랑 비벼 먹고 있는 거야. 내가 외국인이.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이렇게 먹는 거 맞겠죠? 보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액젓을 밥 위에 뿌려서 이렇게 같이 먹는 게 맞는지. 일단 굉장히 만족스러워. 잘 먹었습니다. 방콕도 방콕 나름 오토바이 막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선에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그냥 갈 길 가면 됩니다. 입니다. 베트남 하면 가장 생각나는 음식은 쌀국수이기 때문에 뭐 중부, 북부 각자 뭐 스타일은 다르다고 하지만 딱 머릿속에 떠오른 건 새하얀 쌀국수. 그거를 첫날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해장용으로 한 번 더 찍으러 와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또 똑같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해장하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느끼기 위해 어제 술을 좀 과음을 좀 했어요, 혼자. 여기는 퍼러라는 음식점이고요. 2층에는 에어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층에 올라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는 항상 사람이 가득가득 차있는 쌀국수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사람이 없는 시간대까지 참다가 3시 지금 방문했습니다. 피크 시간,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는 사람들이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방문하시면 좀 왁자지껄 할 거예요. 보통 한 가지 고기가 들어있는 쌀국수가 대부분인데 이 가게의 특징은 다양한 고기가 들어있는 모든 쌀국수가 있다는 겁니다. 푹 삶아서 찢어지는 양지 고기부터 경단까지 푸짐한 고명의 양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바로 들어가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 시간이 아니라서 2층은 닫아놨네요. 1층에 가야겠네. 네, 이렇게 기본 야채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고추 굉장히 맵습니다. 저 하얗게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고수들을 위한 이런 라임이랑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데 저는 이 까만색 이게 뭐죠? 저것만 뿌려서 먹고 있거든요. Hello? 메뉴에 뭐 다양한 게 많아요. 다 구만동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거는 돼지 부위도 있고 요건 소세지만 들어간 거, 돼지 부위도 있고 양지 부위도 있고 각자 취향껏 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요 만원, 10만동짜리 여기 있는 게 다 조금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주문하시면 돼요, 다들.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뒤에 있는 식주는 각자 손으로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푹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 정체불명의 야채들은 이제 저는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좀 특별한 점은 고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더 느끼기에 더 갈비탕 같은 맛을 더 느낄 수 있겠죠? 고수가 빠져있으니까. 뭐 아쉬우신 분들은 달라고 하면 주니까 넣어서 드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고수는 빠져있습니다. 들어있는 거 보면 이건 소세지, 이건 돼지고기 같고요, 이거는 딱 봐도 갈비구이 같죠? 엄청 부드러워 보이죠? 이것도 약간 브리스킷 그 부위로 추정이 돼요. 고기 양 보세요. 미쳤죠? 이 안에도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도가니도 들어있는데 이번 거에 제 거에는 도가니가 보이진 않네요. 이 고기 양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냥 갈비탕이에요, 갈비탕. 일단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양이 이만큼인데 이게 5,000원인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냥 딱 갈비탕 맛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국 음식 먹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오세요. 다른 데 보면은 고기 부드럽게 익힌다고 얇게 썰어가지고 뜨거운 국물로 익히는 곳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맛있겠지만 이거는 엄청 두꺼워요. 두꺼운 고기를 다 으스러질 때까지 푹 익힌 다음에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얇은 고기랑은 비교할 수 없는 식감이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2번 방문한 식당입니다, 이번 여행 동안. 이렇게 드시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한국의 갈비탕처럼 슴슴한
그냥 고기 육수 느끼다가 한국의 국밥집처럼 자기가 자기 입맛 취향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피쉬 소스도 있고, 그다음 쌀국수 소스 빨간 거, 검은 거 두 개 있죠. 검은 거랑 빨간 거 둘 다 막 담가 먹기도 하고 그렇게 드시는데 저는 검은 거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매운 고추, 이제 청양고추보다 매워요.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면이 안 보일 정도로. 이게 고기국수지. 고기국수는 이게 고기국수예요. 쌀국수는 칼로리도 낮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요. 저는 이 베트남식 비프글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돼지고기는 별로입니다. 그리고 태국이랑 다르다면 태국도 쌀국수가 유명하고 베트남도 쌀국수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태국은 우리가 먹기엔 좀 거부감이 드는 향신료가 어느 식당을 가든 나요. 나는 안 날 수는 없어. 그래서 해장을 할 때 항상 뭔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나중에는 그냥 한국 음식으로 해장을 했거든요. 저는 여기는 무조건 강추입니다. 그냥 한국 음식이야. 근데 재료는 한국에 3만원권. 태국 전문가 팽맘한남 출시로서 태국의 쌀국수가 맛이 없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맛의 영역이 아니라 태국 음식은 국물 안에 깊이 배어있는 향신료의 맛, 고수부터 시작해서 레몬그라스까지 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향신료의 맛을 저도 좋아해서 자주 먹지만 해장할 때는 오히려 역하더라고요. 베트남 음식은 그냥 순수한 고기 국물 그 자체라 저한테는 베트남 음식이 더 잘 맞는 듯합니다. 또 이전 영상에 나왔던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라이소이 고기국수, 그리고 미슐랭 받은 와타니 파닛, 사실 감동이 많이 부족하고 거품과 바이럴이 많이 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이 쌀국수는 저한테 최고의 쌀국수입니다. 넘버원. 저는 이제 커스텀을 했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끝이 없네. 진짜 고기에 환장한 고친남들 있죠. 여기 오세요. 면 안 먹어도 고기만 드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저 까만색 소스 넣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으로 살짝 넘어왔습니다. 배불러. 진짜 미쳤다. 야, 제가 이번 태국, 베트남 통틀어서 여행 통틀어서 일바입니다. 일바. 진짜로. 제가 양이 적어서 싫어하는 건 좀 남겼는데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3만원까지 내고 먹을 의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미가 없더라도 따로 클립을 꼭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상추드립니다. 오늘따라 짜밍이 많이 보고 싶은 날이네. 저 혼자는 역시 노잼인 걸까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